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원클럽맨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만나봤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여러 선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죠. 많은 분들께서 마이클 조던을 시카고 불스 원클럽맨으로 아실 겁니다. 물론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농구에 대한 식견도 높으시고 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말년에 워싱턴 위저즈에서 뛴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시겠지만 라이트한 팬분들은 시카고 불스 유니폼만 입고 뛰었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시카고 불스에서 84년부터 93년까지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93년 이후에는 마이너리그 선수,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로 변신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지만 쓴맛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5년에 I'm back 하고 결국 NBA로 컴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시즌 동안 뛰게 되는데 곧바로 또 3핏 3연패를 달성을 시켜버립니다. 이후에 또 한 번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2001년에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죠.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에서 2시즌 동안 활약을 하면서 NBA 팬들에게 또 충분한 추억을 줬습니다. 자, 불스에서 뛰는 13시즌 동안 930경기에서 활약을 했고요. 29,277점, 리바운드 5,800개 이상, 어시스트 5,000개 넘겼고요. 3점도 555개, 스틸이 무려 2,306개였으니까 야, 진짜 2.5개 이상을 해낸 거죠. 블락샷도 828개, 한 개 육박하는 그런 블락을 쳐냈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아닌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 유나이티드 센터를 방문했을 때 시카고 불스 팬들이 보여줬던 엄청난 기립박수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 그 당시에 포틀랜드에서 뛰던 스카티 피펜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기억이 나는데, 혹자들은 마이클 조던이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 뛴 것은 옥의 티다, 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 2시즌 동안 정말 전 세계 NBA 그리고 농구 팬들에게 굉장히 저는 소중한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 2시즌이나 더 뛰었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조던이 정말 노병 같은 혹은 또 노쇠한 마법사가 아니라 여전히 클래스가 있는 그런 선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클럽맨 기록은 깨졌지만 그래도 시카고 불스 하면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하면 시카고 불스라는 그런 이미지는 영원히 또 내리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토니 파커입니다. 자, 토니 파커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뛰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샬럿으로 갑니다. 그래서 샬럿에서 딱 한 시즌 뛰고 은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클럽맨이 아쉽게도 깨지게 됐습니다. 자, 샌안토니오에서 무려 1198경기 뛰었습니다. 17시즌 동안 활약을 하면서 사실 잘 다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 자, 득점은 19,000점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 3,313개, 어시스트 6,829개, 3점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또 3점도 500개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스틸은 1,032개, 블락샷은 극도로 작았습니다. 91개. 자, 그런데 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떠나서 샬럿으로 갔을까요?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이 당시에 디존테 머레이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퍼스는 토니 파커에게 머레이의 백업 혹은 또 코칭 스태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파커는 본인이 더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샬럿으로 갑니다. 왜 샬럿으로 갔을까요? 이 토니 파커가 9번을 달고 있잖아요. 토니 파커가 처음으로 농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9번을 달고 뛰고 있던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본인에게 영감을 줬던 인물이고, 그게 시카고 불스의 23번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드림팀으로 참가했었던 마이클 조던의 9번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토니 파커가 9번을 달았고, 또 그 당시에 구단주로 있던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로 있던 샬럿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샬럿으로 이적을 했지만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그 현역 연장의 기간이 딱 1년이었다는 점에서 좀 스퍼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토니 파커는 총 4개의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사상 또 가장 훌륭한 그런 포인트 가드로 남게 됐죠. 자, 세 번째 선수는 클라이드 드렉슬러입니다. 자, 드렉슬러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가 나온 최고의 스타죠. 물론 빌 월튼, 또 이후에 라마커스 알드리지, 브랜든 로이, 데미안 릴라드 등등 있었지만 90년대 올드 팬들에게는 포틀랜드 하면 드렉슬러, 드렉슬러 하면 포틀랜드였습니다.
83년부터 95년까지 12시즌 867경기를 활약을 했고요. 18,000득점에 리바운드 5,300개 이상, 어시스트도 거의 5,000개였습니다. 3점은 464개였고요. 또 스틸도 아주 잘했던 선수였죠. 1,795개, 블락샷도 594개. 그래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아주 훌륭했던 공수 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94-95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휴스턴 로켓츠는 우승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휴스턴의 이 트레이드는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휴스턴 로켓츠가 데리고 있던 오티스 도프라는 선수는 빅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킴 올라주원 옆에 두고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그 빅맨을 내보내고 스윙맨 자원을 데려왔으니 야, 이거는 올라주원에게 지금 거의 독박스라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1995년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 로켓츠의 시드가 6번 시드였어요. 대다수는 1라운드 탈락. 그래, 1라운드 나가면 2라운드 탈락. 2라운드 이겼네? 컴파 탈락.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95년 파이널에서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휴스턴이 올랜도 매직을 4대 떡으로 발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드렉슬러는 NBA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 반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 덕분에 휴스턴 로켓츠에서도 정말 짧게 뛰었잖아요. 진짜 94-95 시즌 때 와서 3시즌 반 뛰었는데 영구 결번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드렉슬러의 휴스턴행이 뜬금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휴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주원과도 원래 또 친한 사이였고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로켓츠와 서로 딜에 합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드렉슬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트레이드가 된 거죠. 트레이드 되자마자 우승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또 영구 결번이 됐고, 그러면서 이 드렉슬러의 선수 생활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케빈 가넷을 한번 살펴볼까요? 케빈 가넷은 총 3팀에서 뛰었습니다. 미네소타 팀볼브즈,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왔는데, 사실 최근 팬들에게는 케빈 가넷이 보스턴 셀틱스 선수로도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자, 하지만 미네소타의 이 늑대 유니폼을 입은 케빈 가넷이 가장 잘 어울리긴 합니다. 14시즌 동안 뛰면서 19,200점, 리바운드도 무려 10,000개, 어시스트 4,000개 이상. 이 기록이 쉽사리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미네소타 유니폼만 입고 거의 14,000 클럽을 달성을 했는데, 그만큼 이 케빈 가넷이 미네소타 프랜차이즈에서 오래 뛰면서 또 최전성기를 보냈죠. 애석하게도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스틸과 블락 수치에서 나오듯이 수비력이 너무나 훌륭한 선수였고, 루키 시즌 때는 2m 10cm의 키에 스몰 포워드로 뛰기도 했었어요. 진짜 그때 케빈 가넷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는데 결국에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고 커리어를 더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케빈 가넷의 영구 결번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21번. 자, 하지만 케빈 가넷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글렌 테일러라는 구단주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인데, 좀 어떻게 본다면 씁쓸하죠. 미네소타가 낳은 최고의 스타인데 구단주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가넷이 구단주를 극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타겟 센터 천장에 케빈 가넷의 21번 유니폼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글렌 테일러 구단주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케빈 가넷이 글렌 테일러 구단주를 용서하든지 빨리 미네소타 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케빈 가넷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드 팬들은 다들 이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지드로나스 일거스커스인데, 이 선수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데뷔해서 2010년까지 르브론 제임스와도 함께 뛰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동료기도 하고요. 또 리투아니아가 낳은 또 최고의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보니스나 발렌슈나스 이전에 일거스커스가 리투아니아의 슈퍼스타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일거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통 빅맨이었습니다. 5번. 정통 센터, 정통 5번이었고요. 클리블랜드에서 12시즌 뛰면서 771경기, 1616점, 리바운드 5904개, 그리고 블락샷이 1269개. 그러니까 빅맨으로서 좋은 활약 펼쳤죠. 그런데 12시즌 동안에 771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드로나스 일거스커스가 다리 부상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철심을 여러 개 박아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항을 이용할 때 엑스레이에 계속 이 철심이 나오니까 여러 번 진짜 그 검색대를 또 통과해야 되는 그 불편을 겪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으로 많이 고전했던 선수였어요. 자, 그래서 1996년 드래프트인데 1996, 97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요. 그 다음에 1997, 98 시즌, 그러니까 루키 시즌 때 전 경기를 다 뛰었는데 98, 99 시즌 때는 또 5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그리고 1999-00 시즌 때는 정경기 결장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96년 드래프트에서 뽑히고 나서 4시즌 동안에 총 뛴 경기 수가 87경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2001 시즌 때 24경기 뛰고 나서 2001-2002 시즌 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장기 결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진짜 첫 5시즌 동안에 111경기, 그러니까 첫 5시즌 동안에 111경기면 경기 진짜 시즌당 뭐 22경기 뛴 거잖아요. 첫 5년 동안. 그런데 이후에 단 한 번도 장기 결장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일거스 커스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에 매달리고 또 향상심과 경쟁심을 갖고 NBA라는 거친 무대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2010년까지는 클리블랜드에서 활약을 했었고 올스타에 2번이나 뽑혔어요. 자,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를 따라서 마이애미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첫 시즌이자 마지막 시즌 2010-11 시즌 때 72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주전으로 51경기를 활약을 했지만 이미 이제 전성기를 꺾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이 5점에 그쳤고 리바운드 단 4개,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은퇴를 해버리죠. 자, 어떻게 본다면 정말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 이전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또 가장 많이 애정을 쏟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아있고 원클럽맨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캐벌리어스 팬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입니다. 자, 마커스 스마트는 보스턴 셀틱스에서 9년 동안 뛰었죠. 2014년부터 23년까지 활약을 했었고, 자, 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스턴을 떠나게 됐고, 스마트도 나는 직전까지 내가 트레이드되는 소식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공교롭게도 보스턴이 스마트를 내보내자마자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씁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멤피스 유니폼을 입고 보스턴 셀틱스에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경기는 뛰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뭐 보스턴 셀틱스 팬들이 스마트를 향한 뭐 기립박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애정 표시를 했었습니다. 스마트가 상당히 또 감격해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9시즌 동안 뛰면서 581경기, 한 팀에서 500경기 이상 뛰는 게 쉽지 않잖아요. 6141점, 어시스트 2700개, 3점 911개, 스틸에 아주 능한 선수였습니다. 914개의 스틸을 기록을 하면서 셀틱스의 또 파이널을 견인하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셀틱스에서는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셀틱스 팬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선수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피스에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활약을 하게 됐는데 첫 9년을 보스턴에서 뛰었기 때문에 보스턴의 또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원클럽맨의 느낌을 좀 주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한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봤습니다. 이상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